자, 반갑습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 이번 2학기 시험 범위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2부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시점 오신 건데 사실 3분의 2보다 더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제 시대까지도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나눠서 일제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나눠서 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어땠는지 또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또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눠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광복 그리고 광복 그 이후를 볼 텐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좋죠. 진짜 이 이상 기쁠 수 없겠다라는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계신데 어, 아마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가장 거대한 기쁨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순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기쁨의 역사는 짧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뒤로도 굉장히 혼란의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죠.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1948년 같은 날이죠. 8월 15일에 남한이 정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의 역사를 이 혼란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를 이제 해방 3년사라고 해요. 해방 3년사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마 여기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정부의 수립. 그래서 광복 이후에도 기쁨은 짧았고 혼란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국 측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국제사회의 정확한 인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가득 차 있었고 뭐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다 사실이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의 가장 정확한 시각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패전을 해서 무조건 항복을 했고 그래서 모든 식민지를 포기한다라는 조건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인식이긴 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세계대전 패전에서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문서를 마주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마주하시게 되면 늘 꼼꼼히 보셔야 돼요. 한 국가의 전쟁에서의 항복을 확인 짓는 것도 역시 문서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일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겠다라는 그런 승전국 측이 내민 항복 서명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동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분이 메가더 장군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이 적절한 절차 있죠. 이 적절한 절차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인듀 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바로 독립은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 독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름의 절차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뭐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회담들을 거치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일단은 전쟁 이후에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논의할 때 한국도 독립시키자. 이렇게 카이로 회담 때 처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처음 논의가 된 건 요 카이로 회담 때고요. 그다음에 포츠담 회담은 카이로 회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래 한국은 확실히 독립시킨다. 근데 독립 이후에 어떤 정부를 어떻게 세울 거고 어떤 성격의 정부가 세워질 거고 그런 것들은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 이 적절한 절차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의 협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니면 이렇게 한국 안에 한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 절차에 따르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1929년에 미국에서 이제 경제대공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경제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정부가 돈이 충분히 있어서 국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가 충분히 있어서 식민지를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생각하는 나라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일본,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추축국이 되면서 즉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서게 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도 1931년에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전쟁을 여기저기서 벌이게 되죠. 그게 이제 1930, 40년대 일본의 우리에 대한 통치 방식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전체주의에 들어간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어, 그래서 일본이 이 2차 세계대전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이 이제 3, 40년대 특히나 임시정부가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이 연합국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독립이 인정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건국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배웠을 거예요. 여운형, 안재홍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건국동맹이 발전을 한 거죠. 이분이 여운형 선생님이시고요. 건국동맹이 발전한 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다양한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건 지금 정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다스릴 통치 세력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건 치안이죠. 그래서 급한 대로 치안대를 조직을 하고 이 치안대를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국을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 표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임시정부가 귀국하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귀국한다고 하잖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임시정부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여러 번 봤었던 김구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예전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었죠. 이승만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끝나기 직전에 일본이란다. 소련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막바지에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음, 지도를 간단히 대충 그려보면 좀 요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국이 있고 여기 소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본이 있는 거라고. 근데 소련이 사실은 누가 봐도 일본이 저거는 망했어. 다 졌어. 그 타이밍에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일본이 항복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일본이 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한 5대 0인데 지금 뭐 이제 후반 막 40분 이래. 경기 5분 남았는데 5대 0이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막바지에 일본에 전쟁 선포를 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다 이긴 전쟁이긴 하지만 소련이 너무 가깝잖아. 그러니까 미국 걱정은 뭐냐면 미국이 뭐 일본이야 당연히 미국이랑 싸웠던 거니까 미국이 차지하겠죠. 그런데 한반도는 소련이 너무 가까우니까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군사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일본은 미국이 가져갈지라도 한반도는 가까운 소련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럼 한반도 전체가 다 사회주의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 급한 대로 딱 한반도를 반으로 뚝 잘라면 위도가 38도 선이 되는데 이 38도 선을 기준으로 각자 남쪽에는 미국군, 그다음에 북쪽에는 소련군을 이제 주둔시켜서 이 남북을 나눠서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자 이걸 제의하게 돼요. 그리고 소련도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한반도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소련이 이걸 받아들였던 이유는 소련은 일본에 너무 늦게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질까 봐 걱정해서 협상 여지를 마련하려고 동의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일본이 사실상 2차 세계대전에서 상대로 싸운 건 미국이죠. 그래서 일본까지는 미국이 차지하는데 소련이 너무 막바지에 이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그래서 소련과 가까이 있는 한반도를 소련이 집어삼킬까 봐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화 될까 봐 급한 대로 미국이 소련에게 이렇게 한반도를 반으로 뚝 잘라서 남쪽은 우리 미국이 점령할 테니까 북쪽은 너네 소련이 점령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요걸 소련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배워서 아시다시피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서 남쪽은 자본주의 미국, 북쪽은 사회주의 소련
이런 식으로 사상적으로도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8선 이남 지역에는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부대가 정부를 운영하는 게 군정이에요. 그래서 미군,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정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미군정은 본인들 이외에, 본인들이 군인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이외에 그 어떠한 정치 세력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총독부 건물 앞에 미국기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미군정은 임시정부나 아니면 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도 그렇고요. 본인들이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내세우는 모든 정치단체를 다 부정해요. 즉 한국인들이 그동안 미리 이제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만들었었던 건국준비위원회나 임시정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 뭐 이렇게 이승만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되고요.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읽어만 보세요. 소련은 이제 38선 이북 지역에 진입을 해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치해두고 있었던 사실은 저 인민위원회는 우리 기억하시죠? 여운형 중심으로 만든 건국동맹이 발전했던 건국준비위원회 주도로 이제 치안대를 전국 지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정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인민위원회였어요. 근데 이 인민위원회에 소련은 정치권을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소련이랑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대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이제 원래 한국인들이 만들어 놨었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 놨었던 인민위원회에 정치를 맡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본인들이 직접 미군정을 세워서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소련은 인민위원회 행정권을 넘기게 되고요. 북조선에 있었던 인민위원회는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은 점차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8도선. 이때는 휴전선이 아니고 38도선이죠. 이 북의 38도선. 요걸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정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쪽은 뭐 한국인의 인민위원회에게 정치를 맡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